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예전만큼 잘 빠지지 않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듯한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팔이나 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경우 내장 지방형 비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로는 바로 사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를 통해서 내장 지방을 쏙 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평소 내장 지방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은 내장 지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장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곳곳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될 경우 바로 이 내장 비만이 되는 건데요.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에 축적되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지방 축적량이 많아지면 대사증후군이나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등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 내장 지방이 유발하기 쉬운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장 지방은 당분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육류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과 음주를 포함하여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같은 이유로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조사와 실험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이로운 성분들이 이 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사과를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과 껍질에는 펙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에 의해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을 무르게 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 내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각종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잘 알듯 아침에 먹은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공복에 먹으면 효과를 배로 느끼실 수 있고 이 사과를 생강과 먹게 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강과 사과를 어떻게 같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차를 드시는 방법인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구토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도와서 면역력 증진이나 소화 촉진, 해독작용에 이르기까지 그 효능이 다양하고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후에 생강차를 끓여 마시게 되면 열량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볼록 나온 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섭취하시면 특히나 좋습니다. 또한 생강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우리의 자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 그 효과를 배로 늘리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성분 중 풍부하게 함유된 진저롤은 체내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고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몸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쇼가올은 내장 지방 세포의 생성을 억제해준다고 하니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내장 지방은 줄여주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도 예방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 상태인 쥐에게 한 달 동안 생강에 진저롤을 투여했을 때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인자를 억제하는 효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학 중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생강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이 내린 정력제라고도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중국의 공자는 매 끼니마다 생강을 열심히 챙겨 먹었다고도 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으로 신경이 쓰이신다면 사과를 이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먹는 것이 영양소를 최대한 공급받으면서 건강과 맛까지 챙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와 생강을 같이 먹기 위해서는 사과 발효액을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과 발효액을 만들어서 섭취하게 되면 사과 맛과 생강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서 큰 부담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과 발효액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재료는 취향에 맞게 사과나 생강의 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사과 600g 정도와 생강 400g 정도를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궈주신 후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사과는 4등분해서 씨를 제거해 주신 후 껍질째 얇게 썰어주고 생강도 마찬가지로 얇게 썰어줍니다. 사과의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얇게 썬 사과와 생강은 설탕 400g과 함께 잘 버무려 주는데요. 준비한 사과가 수분이 많을 경우 설탕을 40g 정도 더 넣어주면 되고, 반대로 수분이 없는 편이라면 설탕의 양을 40g 정도 적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발효액을 담을 병에 설탕을 얇게 깔아주시는데요. 용기는 옹기 항아리가 가장 좋지만 옹기 항아리를 구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잘 소독한 유리병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남은 설탕에 버무린 사과와 생강을 눌러가며 담는데요. 설탕은 발효를 시킬 때 미생물이 설탕을 영양원으로 먹고 발효액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탕과 버무린 사과의 반, 그리고 준비한 생강의 반을 넣고 다시 남은 사과와 생강을 넣어줍니다. 유리병 안의 구성물은 사과, 생강,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굵은 소금이나 천일염 5g 정도를 넣어주는데요. 소금으로 마무리를 하면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재료가 쉽게 상하는 걸 막아주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의 경우 산패하지 않고 발효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병뚜껑을 닫기 전에 병 입구에 면포를 씌운 후 고무줄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한지는 잘 찢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된 면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병은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상온에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나무 숟가락 등을 이용해서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십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 숙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숙성시킨 사과 발효액은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발효액을 병에 담아서 6개월 이상 저온에 숙성시키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과 발효액을 먹게 되면 장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발효액 속 펙틴 성분과 타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 운동의 촉진과 함께 항염증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변비 해소와 장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골다공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사과 껍질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체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의 뼈를 강화시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사과 발효액을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하면서 뜨거운 물과 희석하여 차로 마시면 매우 좋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와 생강의 효능에 대해 살펴보고 같이 드시기 좋은 사과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